당장은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영어 학습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데 참 많이들 하고 있는 나쁜 영어 학습의 7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형 소장이고요. 자, 시작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매일 영단어 100개씩 외우기입니다. 자, 사실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인데요. 주로 빡센 영어 학원이나 과외 등에서 강사가 아이에게 강요하는 정말 나쁜 영어 학습입니다. 영단어가 장기 기억으로 남는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학습인데요. 매일 100개가 아니라 60개래도 40개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40개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까요? 1년 365일 중 주말 빼고 빨간 날 다 빼서 대략 250일 정도 된다고 하면 40개씩이면 1년에 10,000개가 됩니다. 무려 1년 만에 쉴 거 다 쉬고 수능 기출 수준의 단어 개수를 마스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학생은 주변에 널렸어도 말이죠. 하루에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학년이면 더 적어도 문제없고요. 적은 영단어 어휘를 매일 꾸준히만 해도 영단어 학습은 누구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단기간 성과에 집착한 방식으로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아이들의 영어 흥미만 박살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초중등 때 영어 공부를 시키니 정작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다시 하루에 영단어를 50개, 100개씩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영단어 학습에 관한 조언은 위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문법 특강입니다. 2주 완성, 3주 완성 같은 단기 문법 특강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방학 때 많이들 진행되는 이런 문법 특강은 수강하지 마세요. 딱 하나의 예외는 있습니다. 이미 마스터해서 한번 쭉 복습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수강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문법 체계가 잡히지 못한 중학생들은 여유를 갖고 충분한 예문과 쓰기 학습과 연계된 문법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영문법은 단기간에 선행하듯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셋째. 이해도 못하는 토플, 탭스, 수능 등 어려운 지문으로 공부하기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지만 남들이 하니까 하는 대형 영어 학원에서 높은 레벨 반에서 한다고 하니 따라가는 겉멋든 영어 공부입니다. 무조건 높은 수준을 바라지 마세요. 언어 학습은 I+1이라고 하죠. 본인 수준보다 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해야 실력도 늘고 아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를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라면 수준 재조정을 하셔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무 빠른 문법 공부 시작입니다. 초등 저학년이, 심지어는 유치원생이 영문법을 공부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어 공부의 대표 주자죠. 아이가 정말 추상적인 언어 형식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국어도 정착이 안 된 아이들에게 빠른 문법 학습을 시키는 것은 영어를 혐오하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문법 학습의 시작 시기는 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어 어휘도 안 되는데 고등 영단어 학습입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자연스레 중학 영단어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단어 교재에 따라 고등부 어휘까지도 같이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죠. 한글 뜻도 모르는데 어려운 영어 어휘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국어 어휘를 항상 같이 챙겨서 영단어 학습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초등 고학년까지 독해, 리딩만 공부하기. 정말 옛날식 영어 학습이죠. 물론 영어에서 리딩은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은 영어 내신에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항은 상당수가 서답형, 서논술형입니다. 수행평가에서도 쓰기, 라이팅의 비중이 정말 높은데요. 이러한 영어 시험 방식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주구장창 리딩만 하고 있으면 중학생이 되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은 논서술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죠. 초등 고학년이 되면 문법 구문학습을 통해 쓰기 학습을 꼭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7번째. 초등인데 고등식으로 짧게 수업받기. 고등학생이 되면 영어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더라도 수업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 1회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해야 할 다른 과목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인데도 주 2회, 90분 수업처럼 짧게 수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죠? 초등은 충분한 노출과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강사를 만나더라도 말이죠. 영어학습의 올바른 방법은 나쁜 방법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시안적인 성급함이 아닌 언어로서의 영어를 긴 호흡으로 대신 꾸준한 데일리 학습을 근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누구도 영포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